이건 솔직히 미친 짓입니다, 센터장님.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그것도 한국 기술로요? 이스라엘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들이 해낸다는 겁니까? 카림 센터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기적을 믿어봐야 할 때도 있지 않겠나, 파티마? 기적이요? 제가 본 건 실패한 프로젝트뿐입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다 포기했어요. 50도가 넘는 열기와 모래 폭풍 앞에서는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죠. 센터장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는 푸른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야. 지금 우리 사막에서 6개월째 운영 중인 한국의 스마트팜이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네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으니 내일 직접 확인해보게.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알 마흐리입니다. 오만 농업기술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죠.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자연의 벽 앞에 좌절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프로젝트 말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운 오만의 아침이었어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은 모든 것을 태울 듯 강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 실패한 농업 프로젝트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첨단 기술들은 우리의 극한 환경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었죠. 파티마 센터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자고 하세요. 비서의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었어요. 또 다른 실패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나 싶었죠. 센터장실에 들어서자 낯선 서류 한 다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티마, 자네를 새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네. 카림 센터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우리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프로젝트야.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농담이시죠? 우리는 이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스라엘의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고요. 한국은 솔직히 농업국가도 아니잖아요. 스마트폰과 자동차로는 유명하지만 사막 농업은 바로 그거야. 센터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내일 바로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게. 제가 받아든 서류에는 수직농법, 물 재활용 시스템, 인공지능 제어 기술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종이 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존경합니다만 센터장님. 한국은 비도 오고 계절도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50도 열기와 모래 폭풍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고 오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알 마흐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박정호 박사 한국농업혁신기술원의 책임 연구원이었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긴 여정 후에 피곤하실 텐데 호텔에서 휴식부터 취하시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만의 황금빛 사막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박사님 나라는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막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정호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한때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경작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적은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죠. 때로는 제약이 혁신을 낳기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지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푸른 숲을 가진 나라가 불모의 사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센터로 향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는 수직으로 쌓인 선반들의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땅도 흙도 필요 없이 특수 배양액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보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LED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투명한 관을 통해 물이 정교하게 순환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전통 농업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합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물은 계속 재활용되고 인공지능이 각 식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통제된 환경이잖아요. 우리 사막에서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시스템도 그런 환경에서는 과열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박 박사가 우리를 컨테이너 스마트팜으로 안내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배송 컨테이너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벽한 미래형 농장이었어요. 다층 선반에서 자라는 채소들, 정교한 수처리 시스템, 태양열을 차단하는 특수 단열재와 냉각 시스템까지. 이 한 개의 컨테이너에서 매월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북극의 추위부터 사막의 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했죠. 말로만 듣던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기술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솟아났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박 박사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다음 달 오만에 첫 테스트 시스템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정말 우리 환경에서 작동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현된다면, 한국 방문 후 한 달이 지나 저는 오만의 무자님 지역 사막에 서 있었어요. 눈부신 햇살 아래 새하얀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끝없는 모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박정우 박사와 한국 엔지니어 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박 박사가 말했어요. 컨테이너가 윙윙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LED 조명이 켜지고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지붕 위의 태양 전지판이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향해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첫 주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바깥 온도가 45도를 넘는 상황에서도 컨테이너 내부는 완벽한 22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첫 작물을 심었어요. 상추, 토마토, 오이, 바질 모두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하러 일찍 도착했어요. 사실 문제점을 찾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초기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식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다 12일째 되는 날 재앙이 닥쳤어요. 모니터링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태양 전지판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열 흡수율이 높습니다. 내심 역시 그렇게 되었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항상 이론을 넘어서는 법이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겁니다. 제가 박 박사에게 말했어요. 실험실 환경과 실제 사막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박 박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좌절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모아주세요. 우리는 태양 전지판을 위한 냉각 시스템을 즉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틀은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우리 오만 연구원들이 함께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협력했어요. 태양 전지판 위에 특수 반사 코팅을 적용하고 미세 분무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는 듯 했을 때 자연은 또 다른 시험을 던졌어요. 지평선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황갈색 먼지 벽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모래 폭풍은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인정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앞장섰습니다. 모든 외부 장비를 고정하세요.
통풍구를 밀봉하고 비상전원을 준비하세요. 저는 사막에서 자라며 이런 폭풍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한국 팀에게 사막 폭풍에 대비하는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따랐고 우리는 함께 시스템을 보호했어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우리는 모니터링실에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시스템 수치를 지켜봤습니다. 주 전원이 끊겼을 때 백업 발전기가 가동되었고 컨테이너는 폭풍의 힘에 흔들렸지만 견뎌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컨테이너는 거의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를 확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물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 박사가 피로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오만의 지혜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들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의 성취였어요. 한국의 혁신과 오만의 사막 경험이 만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컨테이너 안을 거닐고 있었어요. 주변은 풍성한 상추, 토마토, 오이, 그리고 허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오늘은 첫 공식 수확일이었습니다. 오만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어요. 박정우 박사는 수학 시스템을 시연하며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마술리 장관에게 설명했어요. 이 기술을 확장하면 오만 전역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전통적인 농업의 5%에 불과하고 땅이 필요하지 않죠. 얼마나 빨리 더 많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제 열정적인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6개월 전에 회의적이던 제가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 재활용 시스템, 첨단 냉각 기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의 이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중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가장 뜻밖의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의 전문가였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사막 환경 경험과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는 곧 오만 전역에 50개의 스마트팜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했어요. 각 시스템은 우리가 첫 번째 농장에서 배운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막에 적응하면서 더욱 강력해진 거죠. 저는 박 박사와 함께 원래 스마트팜 지붕 위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햇빛이 끝없는 모래 언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기억하세요? 박 박사가 웃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자네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야. 자네는 항상 진실을 말했지. 그리고 필요할 때 생각을 바꿀 용기도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농업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죠.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기술은 자네 팀의 사막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이것은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 두 관점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 여정이었어요. 우리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한국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력의 정신,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창의성이었어요. 오늘 저는 두바이 농업혁신 컨퍼런스의 메인 스테이지에 서 있습니다. 2년 전 한국 방문으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관중석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농업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 오만 전역에 퍼진 스마트팜 네트워크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흐르고 있어요. 푸른 생명체로 가득한 하얀 컨테이너들이 황금빛 모래 위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두 문화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팜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우리 사막 환경에 특화된 고유한 것입니다. 첫 줄에 앉아있는 박정우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오만에 상주하며 우리의 공동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카림 센터장이 앉아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했지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 정말 기쁩니다.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의 대표들이 모두 비슷한 프로젝트를 자국에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협력의 힘입니다. 한국과 오만은 각자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일하면서 양쪽 모두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스카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오만 연구원들이 함께 앉아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가 테이블 주위를 자유롭게 오갔어요. 2년 전에는 소통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4번이나 방문했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도 배웠습니다. 김치와 비빔밥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박 박사에게 아랍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건배합시다. 카림 센터장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고 저는 이 여정이 저에게 준 진정한 선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식량 안보를 넘어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건배사를 이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혁신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제안은 창의성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만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테라스로 나가 마스카트의 밤 풍경을 감상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우리의 스마트팜 중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내일 저는 전국에 확장 중인 농장 네트워크를 점검하러 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오만 학생들이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한국 연구원들도 우리의 사막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었어요. 서로의 강점에서 배우는 이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의심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중동 전역의 식량 안보를 위한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파티마 알 마흐리는 가장 큰 비관론자에서 가장 열정적인 옹호자로 변했습니다. 오늘 밤 사막의 별빛 아래 서서 생각했어요.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기술이 사막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변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의 사막에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려 새로운 가능성의 꽃을 피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나라의 대표단이 우리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기술만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비밀은 기술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용기에 있어요. 한국과 오만이 함께 증명한 것처럼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탄생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막에 꽃을 피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협력의 정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꽃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어떠셨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두 나라의 협력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빛나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